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쏙쏙 한자 300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할 일도 많죠. 엄마가 하라는 것도 많고 무척 부담이 많이 갈 텐데 이 한자는 여러분이 공부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3강에서 인간이란 말 했죠. 사람이네 사이간. 사람은 사람 사이에 있을 때 더 빛을 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한자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한자의 뜻도 알고 한자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더욱 좋은 사람으로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로 8급 한자에 해당하는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4개를 친구들의 율동과 함께 보시죠. 율동은 언제 보아도 생동감 있고 우리에게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자, 처음 한자부터 보시죠. 남녘남. 자, 이 한자는 남녘남자입니다. 자원풀이 살펴보면요. 남쪽으로 향한 천막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바로 남녘남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순서로 쓰는지 필순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남녘남자와 관련된 활용 예문을 보시면요. 남대문, 동대문을 활짝 열어라. 남대문입니다. 남쪽에 있는 대문이죠. 두 번째, 제주도는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남녘남자를 썼고요. 세 번째, 우리의 소원은 남북 통일입니다. 여러분 독일이란 나라 아십니까? 독일은 동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동서가 합쳐져서 독일이 됐듯이 우리나라도 남북도 통일이 돼야 되겠죠. 자, 활용 단어 보시면 남북입니다. 남쪽과 북쪽을 남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이야기를 하죠. 남북 이산 가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두 번째 남풍입니다. 남풍은 순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파람이라고 합니다. 속담 하나 알려드릴게요. 밥을, 음식 같은 걸 무척 빨리 먹을 때 마파람에 개는 감추듯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남하입니다. 남하는 뭐예요?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쪽으로 올라가는 건 뭘까요? 그건 북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한자가 있겠죠. 남녘남의 상대어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북녘북이 됩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면 북녘북. 이번 한자는 북녘북자입니다. 자, 북녘북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면요. 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등지고 있죠. 두 사람이 등지고 서 있는 모습을 본떠서 등을 뜻한 것입니다. 뒤에 북쪽의 뜻으로 변하는 것이 북녘북자인데요. 자, 어떻게 쓰면 되는지 필승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렇게 씁니다. 좀 어렵죠? 자, 우리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쓰면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필승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북녘북자거든요. 여러분 꼭 주의 깊게 북녘북자 필승 살펴보시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딱 친구는 북한 어린이가 친한 친구를 이르는 말입니다. 북녘북자가 쓰였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백두산은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자, 백두산에 뭐가 있죠? 천지가 있죠. 3번 중국의 수도는 뭐이다? 북경이다. 북경은 베이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북과 관련된 활용 단어를 보면요. 북방입니다. 자, 북쪽 방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곳과 외교하는 걸 북방 외교라고 합니다. 북상. 자, 어느 때 많이 씁니까? 일기예보에서 들어봤죠? 장마 전선이 북상을 해서 비가 오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요. 북극입니다. 자석을 기준으로 북쪽을 우리는 북극이라고 그럽니다.
자, 북과 관련해서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될 겁니다. 북은 음이 두 개입니다. 자, 남북 할 때는 북녘 북인데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패북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금 문제로 무척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패배입니다. 이 배자는 무슨 배자냐면 달아날 배자입니다.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소부와 관련된 건데 북풍이 있고 햇볕이 있었습니다. 누가 나그네 옷을 벗기느냐 내기를 했는데 뭐 바람이 계속 부니까 나그네는 옷을 더 입죠. 햇볕이 아주 세게 내리쬐니까 나그네가 결국 옷을 벗어서 북풍이 패배를 인정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분이 되겠습니까? 북녘북 그리고 배 할 때 배, 달아날 배라는 거, 북녘북과 달아날 배 두 개의 의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자성어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좋아할 말인데요. 남남북녀란 말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남쪽의 남자가 멋지고 북쪽의 여자가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여학생들 슬퍼할 필요는 없고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면 날, 일, 자, 이번 한자는 날일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봤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할 때 날일자, 5월 5일 할 때 날일자입니다. 자, 자원풀이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 속에 뭐가 있어요? 새가 있네요. 이 새는 까마귀인데요. 해에는 예부터 다리가 셋 달린 금까마귀가 살고 있어 날개를 펼 때 금빛이 반사되어 햇빛이 반짝인다는 전설에 따라 해 속에 금까마귀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 속에 있는 그 획을 금까마귀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필수는 볼까요? 필수는 바로 이렇게 씁니다. 쉽죠? 우리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요. 내일 고모가 결혼을 한다. 내일은 오늘의 다음 날을 우리는 내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명일이란 말도 있고요. 두 번째, 생일 축하해. 생일은 뭡니까? 태어난 그달 그 해를 생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일요일에 할아버지 댁에 다녀왔습니다. 날일자를 쓰고요. 자, 활용 단어 살펴볼까요? 일일입니다. 일일은 뭐예요? 하루를 우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매일. 매일은 늘, 항상이란 뜻이고요. 자, 세 번째 한자는 그렇죠. 내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과 관련된 한자 살펴보았고요. 다음 한자 보시면 달, 월, 자, 이번 한자는 달월자입니다. 달월자의 자원풀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노래 아세요?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개수나무 함나무 토끼 한 마리 바로 토끼입니다. 예로부터 달에는 옥토끼가 있다는 전설에 따라 기운 달에 토끼를 표시하여 만든 것이 바로 달월자가 되겠습니다. 자, 달월자의 필순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씁니다. 쉽죠? 함께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가 일어난 해가 되겠죠. 두 번째, 월요일 다음은 화요일입니다. 세 번째,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날 중에 하나가 바로 5월 5일이 되겠죠. 활용 단어 살펴보시면 1월입니다. 1월은 뭐예요? 해와 달을 우리는 1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별까지 합치면 1월 성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월급은요, 다달이 받는 급료를 월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 월급날이죠. 월간은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걸 월간이라고 합니다. 월간 잡지 들어보셨죠? 자, 이제 남은 4개를 친구들 멋진 율동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셨어요? 자, 이번 한자는 우리 요일과 다 관련된 한자였네요. 자, 처음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불화, 이번 한자는 불화자입니다. 자, 불화자의 자원풀이 보면 뭐가 보입니까? 불이 보이죠? 불을 나무에 붙일 때 불꽃이 위로 옆으로 날리는 모양을 본뜬 것이 바로 불화자가 되겠습니다. 자, 불화자 어떻게 쓰는지 살펴볼까요? 주의 깊게 보십시오. 네, 바로 이렇게 씁니다. 자, 불화자를 쓸 때는요. 자, 한번 다 같이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이 되겠습니다. 자, 불화자 예문 살펴보면요. 도깨비들이 화가 났어. 만화 같은 데 보면 도깨비 위에 불 모양이 그려있죠. 불화자입니다. 두 번째, 지난 화요일에 삼촌이 오셨습니다. 화자입니다. 월요일 다음이 화요일이 되겠죠. 자, 세 번째, 화는 불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불화자 관련된 예문 살펴보았고요. 자, 활용 단어 보면요. 화산이 있습니다. 화산 알죠? 화산, 불이 있는 산. 화산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화산을 활화산, 그리고 쉬고 있는 걸 휴화산, 죽은 걸 사화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화력입니다. 력이 무슨 역자였어요? 힘력이었죠. 불의 힘을 우리는 화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화재입니다. 화재는 불로서 일어난 재앙을 우리는 화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자와 관련된 한자들 살펴보았는데요. 화자와 관련해서 정말로 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낱말입니다. 여러분, 방화가 있습니다. 이 방화의 방자는 무슨 방자냐면요. 막을 방자입니다. 불이 번져 탐을 막는 것을 방화라고 그러는데요. 불 지르는 건 뭐라 그럴까요? 그것도 역시 방화라고 그럽니다. 이때 방자는 놓을 방자거든요.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겁니다. 막을 방자는 119 소방대원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불을 놓는 사람은 방화범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면 물수, 자, 이번 한자는 물수자입니다. 물수자의 자원풀이 보시면요. 강물 보이죠? 강물이 흘러갈 때 생기는 물결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바로 물수자가 되겠습니다. 자, 물수자 어떻게 쓰는지 필순 살펴보실까요? 네, 바로 이렇게 씁니다. 쉽죠?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 살펴보면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큰 소리를 내며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사람들은 나를 수증기라고 부릅니다. 물수자가 쓰였고요. 세 번째, 한강에서 수상스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타는 사람은 더 재밌겠죠. 상수입니다. 상수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물입니다. 흘러내리는 물, 그것을 우리는 상수라고 그러고요. 상수는 상수도의 준말이고요. 상수의 반대는 하수. 수력입니다. 아까 화력은 불의 힘이었네요. 수력은 뭡니까? 그렇죠. 물의 힘입니다. 물의 힘으로 되는 발전소는 수력 발전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세 번째, 방수입니다. 무슨 방자예요? 막을 방자입니다. 물을 막는 겁니다. 물에 습기 같은 거 차는 거 막는 거. 방수가 되는 시계다. 내 카메라는 방수가 되는 카메라다 할 때 이 방수를 씁니다. 자, 숫자는요. 물과 관련되기 때문에 숫자와 관련된 한자가 많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무슨 자입니까? 그렇죠. 물강자입니다. 한강, 낙동강. 자, 두 번째 한자는 그렇죠. 물하자입니다. 중국에 보면 황하라는 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 해자가 있죠. 동해, 서해, 남해. 더 큰 바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큰 바다 양이라고 합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들어보셨죠? 이 네 한자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이 물수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나무, 목, 자, 이번 한자는 나무목자입니다. 자, 나무목자 어떤 자원풀인지 살펴보면요. 자,
자, 나무가 나올까요? 나무가 나왔네요. 잎이 떨어진 나무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바로 나무 목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필순 살펴보시면요. 자, 가로를 먼저 쓰고 세로 썼죠. 자,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이 되겠습니다.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와 돌을 목석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무뚝뚝한 사람을 목석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가 뭐 달을 보고 달이 밝지해 그러는데 보름달이니까 밝지. 그리고 여자가 뭐 추워요 그러니까 춥나 뛰어라 그런 남자를 뭐 목석 같은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풀과 나무를 뭐라고 합니까? 초목이라고 합니다. 풀초자에 나무 목자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목요일에 이모가 오셨습니다. 수요일 다음이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활용 단어 살펴보시면 목마입니다. 나무로 만든 말을 목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목수입니다. 목수는 뭐예요? 그렇죠. 나무로 여러 가지 가구 같은 걸 만든 사람을 우리는 목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고목입니다. 고목은 뭡니까? 오래된 나무입니다. 이 고자는 무슨 고자예요? 옛 고자. 오래된 나무를 고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살펴보시면 세금, 이번 한자는 쇠금자입니다. 성씨일 때는 김이라고 읽힙니다. 자원풀이 살펴보면 이제금에 땅속 여기저기 묻혀있는 금덩이를 나타낸 글자입니다. 후에 황금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쇠금자가 되겠습니다. 필순 살펴보면요. 쇠금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시면 내가 준 금붕어가 잘 자라고 있어. 붕어 중에 금빛이 나는 걸 금붕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황금, 원래 금이 누런색을 띠기 때문에 황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 어음 같은 게 아니라 현금입니다. 활용 단어를 살펴보면요. 금관입니다. 옛날에 써보셨나요? 조상님이. 자, 왕이 쓰는 금으로 된 관을 금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요금입니다. 우리가 극장을 가거나 목욕탕에 갈 때 그 대가, 지불하는 대가를 우리는 요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입금입니다. 돈 같은 걸 통장에 넣는 것을 입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돈을 빼내는 건 뭐라고 그럽니까? 출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8개의 한자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자를 배운다고 하니까 형이 그럼 부수를 많이 외워야 되겠구나 하더군요. 선생님, 부수가 뭐예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부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한자를 자형으로 분류할 때, 옥편 같은 것을 찾을 때 공통되는 글자를 우리는 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수를 알아야지 그 한자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부수입니다. 부수에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자, 부수를 명칭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에 위치하는 부수를 변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글자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부수를 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자의 위쪽에 위치하는 부수를 머리라고 하고요. 글자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부수를 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자의 위쪽과 아래쪽을 싸고 있는 부수를 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글자의 왼쪽과 아래쪽을 받쳐주는 부스를 받침이라고 합니다. 글자의 둘레를 감싸는 부스를 몸이라고 하고요. 글자 자체가 부스가 되는 걸 제부스라고 합니다. 부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자를 알기 위해서는 부스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부스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문제 보시죠. 다음 한자에 알맞은 훈과 음을 찾아 번호를 쓰시오. 자, 무슨 자입니까? 불화자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두 번째 한자는 나무 목자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세 번째 물 숫자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한자의 도금을 쓰세요. 첫 번째 한자는 1월입니다. 해와 달. 두 번째 목석, 나무와 돌이죠. 세 번째 방화, 불을 막는 겁니다. 네 번째 수금, 돈을 걷는 걸 수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달 모양을 본따 만든 글자는 어느 것입니까? 자원풀이 문제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만점 받으셨죠? 자, 오늘 우리가 만날 사자수학의 구는 위인 자자로서 갈불 위효하리요. 자, 뜻 살펴보면요. 사람이 자식된 자로서 어찌 효도를 다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효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라면? 사람이라면. 자, 여러분 즐거운 공부 되셨나요?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은 언제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쏙쏙 한자 300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과 즐거운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